잠시 후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20대 대학생 5명이 간단한 퀴즈 문제를 풀기 위해 방으로 들어옵니다. 출제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는 학생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동안 푸실 거예요. 문제 10분 동안 푸실 건데요. 제가 지금 시간 재서 10분 후에 거들어올게요. 10분 동안 풀고 계세요. 10분 후 답안지를 거들어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출제자가 방을 나갑니다. 그런데 1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멀쩡하던 출입문 틈새로 갑자기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죽었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사진은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객차 안에서 찍힌 유일한 현장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5명 중 경한 씨를 뺀 나머지는 실험을 도우러 온 연기자들. 문제를 푸는 동안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가짜 연기를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보냅니다. 이때 4명의 공모자들은 미리 연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공모자들 사이에 앉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경한 씨.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야 연기를 알아챈 경한 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상황에서 경한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한 씨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별 반응이 없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풉니다. 결국 경한 씨는 10분이 다 가도록 끝내 방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이후 이 실험은 4번이나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연기를 알아챈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지만 이내 주위의 반응을 살피다가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만히 있어서 같이 안 나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한은 이거는 위급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기가 들어오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비상사태는 해석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화재가 난 지하철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연기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오실 줄 알고 10분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선 딱 시계를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딱 오겠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대피를 해야 되나. 왜냐면 곧 출발하니까 자리에 앉아있든지 하든 곧 출발합니다라고 얘기를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괜히 다른 분들 문제 잘 풀고 계시는데 저만 혼자 띨렁 나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안이 안전한지 바깥이 안전한지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방송국이고 그러니까 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난 건 아닌 것 같고. 불났는 건 알거나 그랬으면은 뭐 심각하게 생각했을 건데 불난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지하철에서 불날 거라고는.
나는 이게 무슨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별거 아닌가 보다.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연기가 나와도 꾹 참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기에 반응하지 않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마에 알파벳 대문자 이자 한번 써볼래요? 이마요? 여러분도 이마에 대문자로 알파벳 이자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쓰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를 이렇게 상대방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거꾸로인 모양으로 쓴 것이죠. 하지만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보는 방향으로 이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마에 이자를 어떻게 쓰셨나요? 이자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는 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중심적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고.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자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식으로 쓴 사람들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주위 시선을 잘 의식하고 귀도 얇아요. 네, 귀도 좀 많이 얇은 편이에요.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귀가 얇아요, 저는 좀. 이마에 이자 쓰기는 일본의 사회심리학자 사카이 고우 교수가 인간의 자의식을 연구하면서 한 실험으로 他の人にいつも見られて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それが一番結局は社会心理の一番重要なポイント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公的自己意識の高い人の場合には要するに他の人から見られてるということを強く意識しやすいので、状況に左右されやすいのは公的自己意識が高い人と言えます。 이자 쓰기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70%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자를 썼습니다. 이번엔 20대 여대생이 진찰실에 들어옵니다. 네, 찍게요? 네. 들어오자마자 의사가 컵에 수돗물을 담아서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왼손에서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10번 배꼽에 돌리고 오른손에 묻혀서 오른쪽으로 배꼽을 돌려봐야 하거든요. 물 묻혀갖고. 순간 멈칫하는 아롬 씨. 하지만 곧바로 배꼽에 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10번. 마치 약을 바르듯 수돗물을 배꼽에 문지르는군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요구. 마스 좀 벗어보세요. 잠깐만요. 모자도 벗어보세요. 모자도요? 코끼리 손 만들어봐요. 한번. 그리고 토끼띠을 3번만 떼어봐요. 한쪽. 네, 됐어요. 신발 신고. 정말 뭘 시켜도 다 따라합니다. 뛰어보세요. 이 진찰실에서 무언가를 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이상한가요? 하지만 이 진찰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관찰자와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달라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얘기가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화면입니다. 한 소녀가 옷이 다 벗겨진 채 알몸 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04년 4월 18일) 미국 켄터키주 외곽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희대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남자가 매장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고 속이고 여직원 한 명이 손님의 지갑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The police will be there very soon. Before they get there, make sure that she's checked and that she didn't steal anything, okay? 전화를 받은 매니저는 여직원을 뒷방으로 끌고 가 가짜 경찰이 명령하는 대로 옷을 벗기고 훔친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바쁜 매니저는 아는 남자를 불러와 전화기를 넘겨주는데 그러자 가짜 경찰은 점점 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해라. 위아래로 폴짝폴짝 뛰게 해라. 심지어 반항하면 엉덩이를 때리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알몸 수색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기꾼은 미국 70군데 패스트푸드점에 비슷한 사기 전화를 걸었고 모두들 경찰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죠. 대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왜 가짜 경찰의 이상한 명령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팔굽혀펴기를 30초 동안만 저희가 즉석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거든요. 여기서요? 저희가 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아우 잘하시네. 경찰이 시킨다고 길거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니 정말 황당하군요. 하지만 역시 따지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일반 사람 2명이 와서 그렇게 했다면 못할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자체가 충분한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회 법칙이죠. 그리고 이 3회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회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네,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슬프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믿음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나치가 저지른 유태인 학살을 목격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 그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성 실험을 합니다. 시간당 4달러짜리 실험의 목적은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 참가자는 옆방에 있는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처벌로 전기 충격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 방 안에는 15V에서 450V까지 30단계의 버튼이 놓여 있고 마지막 450V에 써 있는 불길한 XXX. 물론 이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고 칸막이 넘어 전기 의자에 묶여 있는 학생 역시 연기를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Wrong. 165 volts. Time. 안타깝게도 학생은 자꾸만 답을 틀립니다. 195 volts. Dance.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of here.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You have no right.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자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Not once we've started. Please continue, teacher.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시 자리에 앉아 실험을 계속합니다. Answer, please. Are you all right in there? It says danger, severe shock here, and XX on the next one. We must continue. Go on, please. You're going to keep giving what, 450 volts every shot now? That's correct. Continue.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continue. Next one, brave.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실험 참가자. Answer is woman, 450 volts. That's it. 결국은 450V까지 누르고야 맙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 밀그램은 40명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과연 몇 %나 되는 사람들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까요? 대답은 많아보았자 1% 미만. 그러나 450V까지 누른 사람은 65%였습니다. 이 실험실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누가 450V까지 누를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우리는 오늘 이 쓰레기 봉투 하나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좋겠군요.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는 걸로 충분하죠. 이 쓰레기 봉투 하나가 이곳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눈치를 보며 쓰레기 하나를 던지는군요. 그러더니 깨끗하던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사소한 규칙을 어기면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생각보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쓰레기 하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소한 것을 이용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작은 화단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새벽 2시. 말짱 헛걸하더니 아닙니다. 아직까지 쓰레기가 없습니다. 성공인가요? 그때 멀리서 쓰레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화단을 보고도 그냥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돌아와 버렸던 쓰레기를 도로 주워갑니다. They plant flowers, they maintain the territory, and as soon as the sign are that this is ownership and people care about this, behavior towards it is respectful. 다음 날 아침 8시. 우리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화단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곳을 바꿨습니다. 의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사소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죠. 1988년부터 지하철 강력보험주회가 갑자기 75%나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They would take care of the minor offenses, and by that, the fare beating, the aggressive begging when they put cups under your nose and demand that they give you money, those kinds of minor offenses, which predominated in the subway. 뜻밖에도 뉴욕 지하철은 사소한 문제들에 손을 댔습니다. 무임 승차자들을 현장에서 잡아 수갑을 채워 줄줄이 세워두고 열차마다 청소 시간표를 짜서 낙서를 지우는 일에 사활을 걸었죠. 낙서나 무임승차 같은 작은 무질서가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임을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소한 것들을 바꾸자 범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Situation in my world and crime, situation is everything. And that is that if you have minor offenses, disorderly conditions and behavior, you're inviting criminal behavior. 평상시라면 창문이나 문이 닫혀있는 차량이라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깨어지고 열려진 차 안에 있는 지갑에는 손을 뻗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1982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이 만든 것으로 사소한 빈틈 하나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작동해 점점 더 큰 범죄로 전염된다는 이론입니다. 여기 가로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의 백색 가로등이 아니라 푸른 빛을 뿜어내는 푸른 가로등이죠. 실제로 푸른 가로등으로 바꾼 2007년 이후 이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색깔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2개의 방에 10명의 학생들을 번갈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알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20분을 맞추는 거죠. 먼저 빨간 방에 들어간 10명. 이 방에서 20분은 실제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온통 빨간색인 이 방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기 때문이죠. 실험 결과 14분에서 17분까지 평균 16분 만에 빨간 방을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파란 방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20분이 지나도 차분하고
느긋합니다. 장난을 치고 잠도 자고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실험 결과 21분에서 27분까지 평균 24분이 돼서야 파란 방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장소가 문제가 있다면 그 왜라는 문제가 아주 작은 거라면 작은 것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즐거운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내일 이곳에서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예고 없이 할 예정입니다. 실험을 함께 할 바는 2학년 2반과 4반. 그런데 하루 전날인 오늘 2반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수업을 합니다. 88에 다시 아이가 되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떠먹지 못하니 어려운 이웃의 모습을 담은 5분짜리 짧은 비디오 한 편을 보여주는 거죠. 같은 시간 4반에서는 비디오를 보지 않고 평소와 같이 수업을 합니다. 드디어 모금이 시작됩니다. 어제 비디오를 본 2반과 보지 않은 4반에 모금함을 전달합니다. 모금액은 무려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10,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거나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기본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아주 많은 차이예요. 모금함에다가 자기가 갖고 온 용돈을 모금한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반 어린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드는군요. 비디오를 봐서 할머니가 불쌍해서 돈을 넣었어요. 나는 수업에 비디오를 봤어요. 비디오를 보고 할머니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넣었어요. 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선한 동기가 밖으로 활성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이들의 행동은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짧은 비디오 한 편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선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상황을 디자인하는데 관심을 더 쏟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지막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치아하러 갔다 올까? 치아하러? 재원이와 엄마가 함께 화장실에 간 사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군요. 실험을 위해 등장한 가짜 도둑입니다.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더니 이런 재원이네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두 남자. 얼핏 도둑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버리는군요. 자, 이제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1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물을 안 갖고 왔다. 우리 매점 갔다 왔다. 저기요, 죄송한데 우리 매점도 갔다 왔으니까 뭐 잠시 좀. 매점. 별게 아닙니다. 그냥 가방 좀 봐달라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부탁하는 거죠. 잠시 후 다시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태연하게 주변을 살피다가 빈자리에 가서 재원이네 가방을 쓱 집어듭니다. 그 순간 주인 누군데요? 이거 주인이세요? 아니요. 네.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남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갑니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가방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는 왜 도둑을 잡으러 달려간 것일까요? 부탁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수긍을 했잖아요. 부탁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Critical message is if you ask for help, most people are good most of the time and they will help. Other cases you say, gee, my thing was here, nobody helped me. You know, somebody stole it. Did you ask? They said, well, no. Well, if you ask, you get help. If you don't ask, then you don't get the help, usually. 그렇습니다. 부탁을 하면 됩니다. 1964년 3월 13일 제노비스라는 28살 여성이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교환에게 칼로 찔립니다. 비명소리가 나자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범행 장면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용히 창문이 닫히고 불이 꺼집니다. 38명의 목격자들. 그들은 왜 단 한 명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한 심리학자가 이 기이한 사건을 파헤칩니다. 연구 결과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으면 책임감이 분산돼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죠. 이런 현상이 결코 인간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비정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타나도록 인간의 심리적 체계가 돼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여대생이 책을 떨어뜨립니다. 당황한 그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의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지켜보시죠. 먼저 목격자가 한 명일 때입니다. 책을 떨어뜨리는 걸 봤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군요. 혼자 보았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인상이 좋든 나쁘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들 망설임 없이 도와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던 사람들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갑자기 무심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와주는 비율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만약 목격자가 많다면 차라리 방법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딱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 걸로. 여기요. 고맙습니다. 네, 부탁할 경우에는 100% 도움을 받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여럿이 있으면 나 대신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옆에 아기가 따라 우는군요. 또 그 옆에 아기도 모두들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따라 우는 것을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실험해봤습니다. 우는 소리를 카메라에 담아 혼자서 놀고 있는 소희미에게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울보 소희미가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들은 자신의 울음소리에는 반응하지 않고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까닭은 아이 내면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어릴 적부터 사람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실제로 미국 듀크대 의학진은 뇌 연구를 통해 타인을 위한 행동은 본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PSTC, 즉 뇌 후두부의 측두엽 상부 피질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쓰는 것으로 결국 이타심은 우리 뇌에 잠재돼 있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PSTC가 자신의 이타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타 행위를 볼 때도 똑같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년 전 이날 일본에 유학 중이던 이수연 군은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연 군이 희생한 지 닷새 뒤 선로에 떨어진 임신부를 구한 일본인 5명. 다시 다음 날 선로에 떨어진 고교생을 구한 일본인 2명. 그리고 2007년 수연 군과 똑같은 1월 26일 선로에서 노인을 구한 야마모토 씨. 사회적으로 그런 걸 자꾸 보여주고 활성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요? 자꾸 기억하게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면 분명히 그런 행동이 더 강화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행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전염됩니다. 이 선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더 많은 평범한 영웅을 만날 수 있죠.